자, 이거를 전 시간에 만들어 봤는데 이번 시간에는 이거를 채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정리해가지고 외부로 내보내서 리셋 엑스폰 꼭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오각형 확인하시고요. 셀렉션에서 4보다 큰 거 없고, 자, 이렇게 되면 됐습니다. 내보낼 때는 OBJ로 내보내셔도 되고, 아니면 저기 FBX로 내보내도 되는데, 요새는 흔히 FBX를 쓰니까 FBX로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바디 페인터를 켰으면 이제 바디 페인터에 임포트 하는 방법은 임포트가 없죠. 여기 밑에 보면 없죠. 오픈으로 합니다. 오픈으로 날짜 작업에 들어가서 그리고 그대로 오케이 해줍니다. 별거 없이. 자, 이렇게 잘 들어왔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필터에서 아니다. 이게 20 버전에서는 자동으로 이렇게 브러쉬를 선택하면은 이렇게 다 주변에 사라지고, 그 다음에 이제 텍스처가 없으니까 텍스처 적용하는 방법. 자, 메테리얼을 여기서 찍어줍니다. 이렇게 없죠. 메테리얼이 텍스처 갑니다. 텍스처도 없죠. 그럼 메테리얼도 없고 텍스처도 없으니까 텍스처를 만든다. 뉴 텍스처. 근데 여기에는 이게 안 들어가 있죠. 그럼 어떻게? 클릭하고 드래그해서 넣어준다. 들어갔죠? 자, 칠할 준비 됐죠. 근데 안 칠이죠. 왜? 메테리얼에 텍스처가 없다. 자, 텍스처에서 파일에서 뉴 텍스처 만들고 이름을, 자, 1024는 조금 작으니까 2048로 하겠습니다. 2048로. 그 다음에 이거를 save texture as psd. 오케이. 랜더 psd 저장. 자, 이렇게 저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러면 적용이 됐는가? 아니죠. 자, 텍스처 여기에다가 항목에다가 여기 보면은 이 화살표 누르고 비트맵에 랜도를 클릭하면 이제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럼 칠할 준비가 됐고, 이렇게 선을 찍어보면 된다. 자, 그럼 이제 세팅해야 될 게 컬러를 자주 선택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컬러를 여기 있는 요거를 눌러서 중간에 도킹시켜줍니다. 요거를 눌러주면은 포토샵처럼 이렇게 색 상환이랑 그리고 이렇게 채도 명도 고를 수 있는 네모 칸이 나오니까 요걸로 빠르게 색상을 선택할 수 있다. 자, 그리고 레이어에서는 펑션에서 뉴 레이어 클릭하면 뉴 레이어 만들 수 있고요. 밑에 여기에 아이콘을 클릭해서 요걸로 이제 이거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레이어를 만들고 이제 칠할 준비가 됐으니까 그 다음에는, 자, 이래가지고 컬러랑 레이어랑 이제 배치 다 되고 이렇게 됐으면은 이제 카메라 다뤄야 될 차례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 카메라에서 패러렐로 바꿔서 화각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로 왜곡 없이 볼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에서 콘스탄트 쉐이딩을 눌러서 이렇게 우리가 칠하는 색깔 그대로의 색깔을 볼 수 있게 된다. 여기까지가 기본 세팅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세팅이 됐으면 이 이후에는 기본 배색을 넣을 차례인데요. 우리가 기본 배색을 넣을 때 어떻게 빨리 기본 배색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콘스탄트 쉐이딩에서 요 밑에 콘스탄트 쉐이딩 라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발음이 꼬여.
콘스탄트 쉐이딩 라인은 뭐 하는 거냐면 콘스탄트 쉐이딩 상태에서 라인을 보이게 하여 어디에 모델링이 있고 어디가 어디랑 이어져 있는 엣지인지 이렇게 엣지를 켜서 엣지를 볼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제 상단에 보면 셀렉션 버튼이 있어요. 라이브 셀렉션이라고 해서 라이브 셀렉션은 이제 여기에서 면을 선택해 줬을 때 클릭하고 들어가면 면이 선택돼야 되는데 선택이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자, 셀렉트에 가서 셀렉션 필터에 가보면 셀렉터가 있습니다. 셀렉터에서 오브젝트의 폴리곤이 체크가 꺼져 있기 때문에 선택이 안 되는 거예요. 폴리곤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클릭하려고 가져다 보면은 이렇게 흰색으로 나오게 되고 드래그 하는 쪽으로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더하기 선택은 Shift 누르고 드래그, 빼기 선택은 컨트롤 누르고 드래그입니다. 자, 그럼 이런 식으로 선택할 수 있고, 이렇게 화면 밖으로 나가게 될 경우 뷰에서 프레임 디폴트 이렇게 잡히죠. 다시 이렇게 되고, 여기에서 이거를 내가 여기를 전체를 선택하고 싶다 그러면은 상단에서 셀렉트에서 이를 셀렉트 커넥티드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클릭해주면 여기가 전체가 선택이 돼요. 자, 그럼 이게 이렇게 선택된 상태에서 텍스처 셀렉션에 가면은 여기에서 셀렉트 커넥티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만 보여지게 하려면 하이드 언셀렉티드를 누르면 이제 여기만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여기만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건 뭐예요? 이것만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자, 여기서 그걸 누르고 이렇게 되면 이제 여기만 보이는 거죠. 여기만 보이는 상태에서 이 상태로 이제 여기다가 색깔을 칠해 볼 거예요. 자, 이게 원본 색이 무슨 색깔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료를 켜서 머리카락 색깔이 노란색이다. 노란색, 조금 진한 은행잎 같은 색이다. 그래서 은행잎 같은 색으로 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을 이렇게 잘 조절을 해가지고 자료를 동시에 보면서 작업할 수 있게 맞춰줄게요. 여기에서 이제 그냥 칠할 때 그냥 간단하게 이거를 크기를 이렇게 키워가지고 그냥 이렇게 쓱쓱쓱쓱 칠해도 잠시만요. 자, 방금 전에 무슨 연유에선지 선택 영역이 지정이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이게 선택 영역인데, 자,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클릭하고 드래그하면 지금 보여지는 부분이 다 선택이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는 이어져 있지 않은 부분은 이렇게 선택이 되지 않잖아요. 이럴 때는 이렇게 뒤집어 가지고 Shift 누르면서 드래그를 이렇게 해주면 싹 선택이 전체적으로 된다. 그리고 이제 텍스처 와서 보면은 이제 이렇게 선택이 되는데, 이게 우리가 지금 보면은 여기만 이제 이게 선택되는 거거든요. 여기는 이제 다른 부분들이잖아요. 선택을 해야지 합니다. 이렇게 이 부분 밖으로 넘어가 있는 데니까요. 이렇게 선택을 해제할 때도 이게 이쪽 바깥으로 나가잖아요. 그럼 이쪽이 영향을 미칩니다. 정확하게 여기까지만. 이렇게 선택이 됐죠? 선택된 상태에서 이거를 확대를 해서 보면 선택된 곳과 선택되지 않은 구간 사이에 이렇게 유격이 있습니다. 이거는 저렇게 선택이 되도록 여기에서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렇게 선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선택을 유격을 줘가지고 했을 때 여기다가 우리가 색을 채울 수 있고, 여기다가 필 레이어로 이렇게 색깔을 채울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라고 그랬죠? 귤색, 은행잎색 이렇게 한번 클릭해서 이렇게 칠해주고 보면은 이렇게 칠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칠해진 상태의 이 머리카락은 앞으로 뭘로 활용할 수 있냐면, 여기서 우클릭한 다음에 셀렉션 프롬 레이어를 누르면 여기에 칠해져 있는 구간을 바로 선택할 수 있게 해줍니다. 즉, 이것은 마스크로서 활용할 수 있다 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마스크에 의한 응용을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어나이드 5를 해서 모델링을 다 나오도록 하게 해보고, 셀렉트에서 언하이드 올 그럼 다 나오죠. 자, 이 상태에서 그 다음에 얼굴을 한번 칠해 볼게요.
자, 얼굴을 칠하려면 역시 똑같이 여기를 클릭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셀렉트해서 셀렉트 커넥티드 해주고 그 다음에 셀렉트해서 하이드 언셀렉티드 해주고 그 다음에 텍스처 가면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이 상태에서 브러쉬 클릭하면 이렇게 넘어오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텍스처로 가면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고 여기에서 UV 메쉬가 지금 왜 그런지 몰랐는데 방금 전에는 머리카락 쪽이 떠 있었죠, 그죠? 근데 이거를 제가 UV 메쉬를 껐다가 다시 켜보니까 얼굴 쪽으로 오게 됐어요. 하이드 된 게 무엇인가가 바로 업데이트가 안 돼 있어서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럴 때는 저렇게 껐다 켜주면 제대로 나온다. 자, 그럼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여기를 클릭하고 드래그 해주면 이렇게 선택이 될 거고요. 선택을 했는데 머리카락에 의해서 선택이 다 되지 않았다. 이것은 여기가 우리가 하이드가 되어 있지만 하이드 되어 있는 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저희가 선택이 안 되는 것입니다. 선택이 안 되는 거냐? 그럼 텍스처 가서 보면은 머리카락을 선택하고 있어요. 자, 근데 이런 식으로 선택되면은 좀 곤란하죠. 이런 식으로 선택되면 곤란하고 우리가 얘네가 다 선택됐으면 좋겠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여기에서 셀렉터에서 셀렉션 방식이 이 셀렉션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UV 폴리곤 이렇게 UV 폴리곤으로 선택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선택하고 셀렉트 커넥티드를 해주면 텍스처 상에서 이렇게 뜹니다. 이렇게 떠 있으면은 이거를 뭘로 전환할 수 있냐면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이거를 자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지금 UV를 선택을 다 했잖아요. 이거를 여기 UV 텍스처 셀렉션에 가보면 크리에이트 마스크 프롬 셀렉션 선택한 곳에서 마스크 생성 눌러주면 이렇게 선택 영역으로 전환이 됩니다. 이게.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텍스처 셀렉션을 이거를 편집을 해야죠. 어떻게? 이거보다 더 넓게 편집을 해야 여기에 끊기는 부분이 찌글찌글하게 쭈그러지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그로우 셀렉션을 눌러주고 몇 픽셀 눌러줄 것인지 결정합니다. 5픽셀 눌러주면 이렇게 늘어나고요. 제가 봤을 땐 이게 2048이기 때문에 한 10픽셀 정도는 돼야 된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 레이어를 새로 만들어서 이렇게 레이어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채색을 똑같이 이런 식으로 클릭해서 해주면 된다. 이제 살색이니까 요새는 살색이라고 하면 안 되고 피부색도 안 되고 뭐라 그래야 되지? 살구색. 네. 자,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해주면 여기 와서 이렇게 딱 보면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선택을 어나이드 올 이렇게 눌러가지고 해주면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보면은 깔끔하게 이렇게 딱 선택이 되는 거를 볼 수 있죠. 그죠? 그죠? 자, 이렇게 깔끔하죠? 이런 식으로 채색을 진행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여기까지가 기본 배색으로 진행되는 채색이었고요. 이제부터 자, 이렇게 진행된 배색으로 무엇을 해볼 수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굴을 한번 칠해볼게요. 얼굴 칠할 때 이제 얼굴만 칠하면 좋잖아요. 그때 어떻게 한다? 여기에서 셀렉션 프롬 레이어를 누른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마스크가 있습니다. 애드 마스크. 그 다음에 이제 애드 마스크를 눌러주면은 방금 전에 선택하고 있던 영역이 마스크화 되면서 여기 이외의 다른 부분에는 채색이 안 되도록 방지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그렇게 되는지 채색을 함으로써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여기 브러쉬를 쓸 때는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쓸 수 있는데 근데 그냥 이렇게 써지는 거면 어차피 2D에 와서 그냥 칠하는 거면 포토샵에서 그냥 하는 거랑 다를 게 뭐지? 라고 생각되잖아요. 근데 자, 일단 어때요? 지금 막 칠해보니까 마스크에 의해서 바깥쪽으로 나가지 않는다. 이게 아주 좋은 점이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뭘 볼 수 있냐면 이 위쪽에 보면은 우리가 브러쉬를 선택했더니
요 위쪽으로 브러쉬 옵션들이 이렇게 뜨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브러쉬 옵션들이 떠 있을 때 이 브러쉬 옵션들을 조절을 해가지고 채색을 진행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부터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쉐입이라고 해서 브러쉬의 팁, 그러니까 브러쉬의 끝 모양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사각형, 동그라미 둘 중에 하나로 정할 수 있고, 그리고 라운드, 리니어, 니들, 그리고 노즐 뭐 이런 식으로 이 브러쉬의 그 강도가 안쪽이 강한지 중간이 강한지 끝에가 강한지 뭐 이런 걸 결정해 줄 수 있는 게 있어요. 일반적으로 그냥 라운드 쓰고요. 자, 그 다음에 사이즈, 말 그대로 줄였다 늘렸다. 그런데 사이즈를 줄였다 늘렸다 하는 게 여기를 클릭해서 보면은 사이즈에서 그러니까 펜 프레셔를 넣겠다. 압력이 적으면 사이즈가 작아진다. 압력이 크면 사이즈가 늘어난다. 그리고 드로우 디렉션이라고 해서 어느 방향으로 그릴 건지에 대해서 이제 필압을 주는 게 있고요. 필압 옵션들입니다. 이런 거. 그러니까 펜 틸트라고 하면은 이제 기울기인데, 이러면은 그 펜이 어디로 기울어지느냐에 따라 기울어지거나 늘어나서 나오게 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날카롭게 나오게 되거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브러쉬로 이게 세운 거고요. 세우면은 이렇게 잘 안 나오고, 이게 눕히면 이렇게 넓게 나와요.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거를 해줄 수 있고요. 자, 거의 안 쓴다. 가장 많이 쓰는 건 뭐다? 프레셔다. 근데 크기에 의한 프레셔는 잘 쓰지 않는다. 자, 이런 게 있겠고요. 보통 뭘 많이 쓰냐면 이 프레셔를 많이 씁니다. 근데 프레셔가 지금 100%잖아요. 자, 펜 프레셔에 의한 그 저거 사이즈에서 이걸 안 껐네. 자, 끄고 오케이. 자, 프레셔를 켜주고요. 프레셔를 켜주면 우리가 약하게 그리면 이렇게 약하게 나오고요. 세게 그리면 이렇게 세게 나옵니다. 지금 필압으로 조절한 거예요. 이런 게 잘 안 된다. 자꾸 튀거나 나는 선생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잘 진행이 안 되는데 라고 하면은 에디트에서 프리퍼런스에 인풋 디바이스에서 그래픽 타블렛이 체크가 안 돼 있으면 저게 안 나오는 겁니다. 잠깐 껐다 키니까 뻘겋게 돼 버렸죠. 이러면은 여기가 인식이 안 될 수 있음 이라고 뜨는 건데, 이게 빨갛게 돼 있어도 잘 됩니다. 지금 빨갛게 됐는데 왜 잘 되지? 라고 하면은 이게 왜 잘 되는 거냐면요, 이게 지금 지나가 보니까 지금 어때요? 다 파란색이 됐죠. 그러니까 지금 확인을 한 번 더 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깜빡하고 이거 설명을 못 드렸는데 이제서야 설명드리니까 잘 들으세요. 자, 카메라를 움직일 때는 Alt를 누르고 그냥 클릭하면 회전, Alt를 누른 상태에서 가운데 버튼 누르면 이동, Alt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우클릭으로 좌우 드래그, 상하 드래그 하면 확대 축소, 이겁니다. 근데 이게 이 위에 다 있어요. 여기 이동, 확대 축소, 회전. 각각 뭐다? Alt 왼쪽 클릭, Alt 가운데 클릭, Alt 우클릭, 그리고 Alt 왼쪽 클릭, Alt 가운데 클릭, Alt 우클릭.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잠깐만. 그리고 여기서 이제 채색 부분. 프레셔가 100%로 되어 있으면 사실상 우리가 주려고 하는 필압을 100% 주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줄여줘야 돼요. 줄여서 40%까지 줄여야 우리가 일반적으로 포토샵에서 필압 쓸 때처럼 나와요. 자, 근데 이렇게 해도 잘 모르겠는데 하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요 밑에 보면 요거는 하드니스라고 해서 이거를 끝까지 올려주면 이렇게 딱딱 끊어지는 브러쉬가 완성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고, 근데 이거는 덩어리를 잡을 때는 잘 안 쓰고, 저는 디테일 할 때 하드니스를 많이 올려줍니다. 자, 그리고 스페이싱이 중요한데, 스페이싱은 약 8에서 6에서 8, 6에서 12 이 정도 사이를 주면 됩니다. 그러면 스페이싱을 낮게 주면은 낮게 줄수록 이게 부드러워져요. 브러쉬가. 대신에 필압이 세집니다. 그런 관계가 있어요. 왜냐면 이 스페이싱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스페이싱을 100%로 늘려볼게요. 스페이싱이 100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제?
자, 스페이싱을 50%. 그죠? 스페이싱을 30%. 20%. 그죠? 스페이싱을 4%, 5%. 이게 100%, 50%, 20%, 5%. 줄으면 줄을수록 점의 간격이 줄면서 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너무 줄이면 안 되고 한 10% 정도 주고 프레셔를 조절하여 프레셔를 50 정도 주고 그 다음에 하드니스를 조절해주면 이렇게 부드럽게 그려줄 수 있다. 마치 포토샵에서 그리는 거죠. 가능해집니다. 이거를 더 옅게 주면 프레셔를 더 옅게 주면 더 옅게 잘 나와요. 이렇게. 하드니스를 빼주시고 하면 이렇게 부드럽게 잘 된다. 이렇게 필압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거를 채색을 하려면 앞에서 색깔을 여기에 이게 피부색인데 요거보다도 색깔을 어두운 걸 골라야 된다. 그럼 여기서 그냥 이렇게 고르고 이렇게 칠해버리잖아요. 그죠?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칠할 수 있겠는데 우리는 앞으로 그림자를 그릴 때 저렇게 그리면 안 됩니다. 그럼 그림자를 그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색상 자체가 더 어두운 색상을 골라줘야 돼요. 이렇게 요렇게 나옵니다. 피부색이 이쪽이랑 그리고 이쪽이랑 비교해보면 왼쪽과 오른쪽 중에 이게 어떤 느낌이 드냐면 왼쪽은 지금 누리끼리한 느낌이 들죠. 오른쪽은 그림자, 이거 그림자 맞지 않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그림자가 들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일종의 착시인데 우리가 빛을 볼 때 빛은 언제나 색상이 있습니다. 태양빛이건 달빛이건 아니면 인공 조명이든 이렇게 라이트가 색상이 존재하는데, 그러니까 사실상 라이트는 무색인 라이트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없어요. 그런 거 착각이에요 사람들의. 형광등은 흰색이잖아요. 그러면 형광등은 흰색이긴 한데 우리가 보통 영화나 드라마 촬영할 때 형광등 조명 아래서 촬영하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 거. 왜 그러냐면 형광등 조명으로 촬영할 경우 피 자체가 정말로 안 이뻐 보이기 때문에 정말 별로로 보이는 거예요. 피 자체가. 그래서 조명이 중요합니다. 되게.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왜 흔히 뭐라 그러죠? 화장빨, 조명빨. 그래서 이제 조명빨. 색깔을 아무거나 막 갖다 쓰면 정말 별로입니다. 나올 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색상을 칠할 때는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림자 색깔도 그냥 칠하는 게 아니라 어떻다? 좀 더 진한 색으로 옮겨서 이런 식으로 의도해서 칠해준다 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림자를 칠해주세요. 너무 뻘거죽죽하다 그러면 색상을 조금 조절해 주면 됩니다. 이 식으로. 그리고 지금 칠하는 거를 보면은 이렇게 돌려가면서 칠하는데 아무래도 이게 이 브러쉬 모양이 이렇게 변하는 거 보이시나요? 이거 이렇게, 그죠?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필압과 색 선택으로 이런 식으로 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쪽보다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그림자는 점점 진해지게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칠해줍니다. 덩어리가 이렇게 생기죠. 톡톡 톡톡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얼굴을 직접적으로 그려줘야 될 차례인데 이런 식으로 얼굴이 위에 떠 있잖아요. 피부 위에. 그러니까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들어주고 이거를 레이어 위에다 칠합니다.
일단은 가볍게 스케치한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그려주세요. 이걸 조금 더 뚜렷하게 해가지고 좀 얇게 해서 스케치한다는 식으로 이렇게 싹싹 해주고, 조금 이거보다 크죠. 입은 조금 더 위쪽에 있고, 코는 조금 빨간색이죠. 눈이 녹색이니까 녹색에 맞도록 조금 더 이 색인가? 청록인가? 이렇게 하드를 올려주고 또렷하게. 안쪽은 진한 색. 그리고 눈 위에 별 찍어주고요. 눈 아래쪽으로도 반사되는 것처럼 보이도록 이렇게 칠해줍니다. 이러고 떨어져서 보면은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요. 여기를 조금 세게 칠했으니까 이제 지우개도 한번 써볼까요? 자, 지우개도 똑같습니다. 펜프레셔를 주고 살짝 끌어서 이게 피랍을 제대로 먹도록 바꿔주세요. 아까는 제가 저거를 깜빡했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살짝 걷어내면 이렇게 비슷한 느낌이 나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얼굴 그리는 거를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 머리카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뒤편까지 다 채색이 되면은 좋거든요. 그래서 앞에다가 한 번만 찍 그려도 뒤에까지 그려지는 방법에 대한 거를 보도록 할게요. 그걸 하기 전에 일단 뭘 해야 된다? 자, 여기에서 이제 여기 채색이 됐으니까 우클릭하고 셀렉트 프롬 레이어를 해주고, 그 다음에 마스크 버튼을 눌러서 마스크를 생성해 준다. 이렇게 된 이후에 이제 여기다가, 자, 컨트롤 누르면 이제 이게 스포이드니까 클릭해서 이 색깔을 뽑을 수 있고, 여기에서 이제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부드럽게 칠하려면은 에디트 가서 프리퍼런스에서 바디 페인터 3D에 프로젝트 온 인비지블 파츠가 클릭되도록 하십시오. 보도는 10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이제 여기다가 프로젝션을 걸어줍니다. 이게 프로젝션 걸어주면 이게 뭐 하는 거냐면, 여기 위에다가 자, 프로젝션 건 다음에 이제
색깔은 이거보다 조금 더 진해야 되겠죠. 이쪽으로 이렇게 해준 다음에 자 프로젝션을 눌러주면 이제 이 상태로 이게 브러쉬가 변하지 않는 걸 볼 수 있죠. 브러쉬가 좀 더 2D처럼 이렇게 변합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포토샵에서나 뭐 이런 데서 칠하는 것처럼 이렇게 칠해줄 수 있어요. 좀 더 어떻다? 더 자유롭게 그림 그리듯이 그냥 그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바디 페인터에서 칠해가지고 하는 거는 그림 그리는 것과 다를 게 없어요. 똑같아요, 거의. 그냥 그림 그린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 똑같아요, 완전.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저는 지금 브러쉬 크기 키우기, 줄이기 단축키를, 그 P 오른쪽에 있는 대괄호 열기, 닫기 이걸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그려줄 수 있다. 덩어리를 그려줄 수 있다. 자, 그러면 이게 다 됐으면 자 프로젝션 끄고 돌려서 뒤에 가서 보면 뒤에도 똑같이 나와있죠. 근데 지금 얼굴 쪽 때문에 여기서 멈췄었기 때문에 이쪽 부분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기는 그냥 이쪽에서 보면서 여기서 그냥 칠해준다 그래요. 그래도 이게 훨씬 빠릅니다. 이렇게 칠해도.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측면 있잖아요. 측면을 그냥 자동으로 해결해줘요. 얘가 이렇게 칠하는 과정 중에. 그죠? 그 측면을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도 이렇게 다 칠해지게 돼 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이거를 칠해주려면 이런 식으로 따로 이렇게 해가지고 샥 이쁘게 머리 결을 만들어주고 이렇게 들어가는 머리카락 결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라이트 넣어줄 때는 이것보다 더 밝은 색, 실제로 밝은 색을 고르고 그 다음에 더 밝은 색을 찍어서 이렇게 포인트를 주면 됩니다. 그래서 포인트를 여기다 톡톡 쳐가지고 이 부분이 튀어나오는 곳입니다 라는 걸 알려주면은 좀 더 머리가 입체감을 가지게 되는 거죠. 톡, 너무 크게 톡톡톡 이런 식으로 멀리서 보면 이렇게, 그죠? 그리고 이제 이런데 측면 같은 데는 뭐가 없으면 심심하니까 이걸로 이렇게 세게 결을 만들어 주세요. 결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 결을 만들어 줘요. 이제 우리가 흔히 게임에서 보던 그 모바일이나 아니면 SNS 게임 같은 데서 보던 그런 캐릭터 머리카락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려볼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그 동물의 숲 캐릭터 얼굴 머리카락 그려보기 이게 해봤고요. 다음에 이어가지고 몸통이랑 나머지도 다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